해설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늘어져갖고 최대한 많이 풀어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야. 그 다음에 F형은 양수,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자, 나조건에서 도함수 F'-X가 -F'-X. 그러니까 이게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기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4차 함수 기준으로 3차 함수 그냥 이렇게 F' 그렸다고 칠게. 그럼 얘를 기준으로 F 함수를 다시 그리면 이게 당연히 예쁜 4차 함수 있지. 가장 예쁜 Y축 대칭인 이런 뭐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fx가. 그 대칭성에 대한 기본 얘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5개다. 자, 이게 근의 개수가 몇 개 이렇게 나온 거면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극대극소랑 연결이 돼. 극대극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의 개수에 대해서 이게 근의 개수가 몇 개로 뭔가 이제 범위를 주어주면은 이제 그때 상황은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fx 기준으로 근이 2개 하는 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2개. 근이 2개. 그러니까 fx는 뭐 t의 방정식을 풀어서 근의 개수가 몇 개 했을 때 딱 떨어지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한 개는 범위를 가져. 그치? 세 개도 범위를 갖고. 그래서 몇 개다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극대극소, 경계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등식인데 이쪽도 부등식이고 이쪽도 부등식인데 얘는 항상 등식이에요. 등식. 몇 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 경계로서 아주 중요하고, 요거 뭐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다조건은 별거 없지. fx 제곱에 이쪽으로 넘겨서 가면 뭐 그는 fx는 마이너스 10이랑 4인가? 안 되는데 10이랑 마이너스 4. 10이랑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4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이 5개가 나와야 된대. 여기서. 그럼 5개를 제일 예쁘게 생각하는 거 뭐 이거지 이거. 이게 2개, 3개 해서 5개입니다. 12 마이너스 4. 딱 이 상황을 이제 원한 거고,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은 하긴 해야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F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3개를 고정시켜 놓고 3개, 그 다음 2개를 뭐 이렇게 넣는다고 쳐봐. 이게 10이랑 마이너스 4.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가조건에 F0이 양수다. 여기가 Y축이니까 여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F0이 음수로 들어갔죠. 그래서 얘는 탈락.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유일하게 얘만 된다라고 이제 풀면 돼요. 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통 이 접하는 거를 중심으로 식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4랑 접하는 게 최고차는 1이고, 여기 뭐 모르니까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세팅하면 되죠. 이렇게 제곱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 돼? 여기가 0일 때잖아. f0이 12. f의 0이 12인 거. 이 조건 하나만 찾아내면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또 풀어오라고 한 게 몇 번이야? 그 다음에 137번? 137번인데 내가 이걸 잘못 못하는 것 같아요. 136번이 더 중요한데, 뭐 둘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서 둘 다 해야 되는데, 자, 136번은 간단하게, 원래 이제 풀라고 한 건 아닌데, 자, 계속 이 생각을 해. 3차 함수, 139에 간단하게 맞게. 이것만 알면은 답은 금방 돼요. 뭐 어떤 얘기냐면, 아까 했던 얘기야. 곡선과 직선의 관계가 나오면 어떻게? 일단 접하는 상황으로 얘를 그냥 무조건 몰아가. 그러면 답으로 갑니다. 여기 문자가 되게 많아. K도 있고 A도 있고, 이게 헷갈려요. 이거를 이제 버텨내려면 일단 접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조금씩 바꾸면 돼. 힌트 이렇게만 줄게. 자, 137번.
자, 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a,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쓰자. ax 세제곱 이래 되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런 a의 최대와 최소의 곱을 구하시오. 이건 또 특이하게 최고창의 개수에 대한 개수의 요거의 최대 치수를 구하래. 절대값 fx는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fx는 1에서만, 여기에서만 미분이 안 됐네. 요 얘기는 또 근에 대한 얘기지. 절대값은 항상 근에 대한 얘기로 스토리를 몰아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1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에서 만이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근이 하나짜리, 근 하나짜리로 들어가면 돼.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근데 근이 하나가 또 있어. 나 조건에서 0에서 근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그림이 0에서 어떻게 돼야 돼? 튕겨야지 이렇게. 근 2개짜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간 앞까지는 이거 이제 고인물 시리즈라 여기까지는 별거 없을 것 같고, 양수 쪽에서 자, 이렇게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 a에 따라서 얘네 폭이 좀 달라지지. a가 좀 커지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질 거고, a가 좀 작아지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a에 따라서. 자, 이런 상황에 x가 양수에서 fx가 2x 빼기 3. 이것도 그래서 접선으로 생각한 거지. 근데 여기 일단 2x 빼기 3을 보면 여기보다 좀 큰 2분의 3이 절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경계로 하는 상황은 양수 쪽에서만 이제 따지는 거니, 양수 쪽에서 이렇게 일단 접하게 되는 게 경계가 하나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a를 최대로 하는 걸 거야. 왜냐면 이거보다 더 내려올 수는 없잖아.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가 될 거고, 그럼 최소는 뭐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 상황을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접하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처럼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기가 좀 애매해요.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접선이면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과생들은 뭐 쉽게 알 텐데 이게 식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가지만 요 식을 만들어내면 돼. 접점을 모르니까 t라고 세팅을 해. t, ft가 접점이야. 그럼 t 분의 ft 평균 변화를 씁니다. 어디까지? 요걸 쓰는 게 좋겠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2분의 3, 0을 지나가니까 2분의 3 빼기 0 이 f't 요걸 이용하는 게 좋죠. 자, 근데 이게 기울기가 2짜리니까 여기를 2라고 쓰면 됩니다. A랑 T에 대한 문자 2개짜리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립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더 유리해.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여기 뒤에 답이 안 나왔나? 혹시 모르니까 그냥 답만 알려줄게. T가 4분의 3이면 A가 2가 되고 A가 3분의 32 또는 4분의 1 아니다. T가 이렇게 2개가 가능하고 그때 맞는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야? 143번 이거 안 했나? 추석 때 안 했을까? 안 했어? 했어? 한 거 같은데? 근데 지금 기억이 거물거물해서 했으면 넘어갑시다. 진짜지? 자, 일단 이거 넘어갑니다. 143 넘어가고 149 합성함수 방정식 푸는 거. 요즘에는 합성함수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잘 안 나와. 예전에는 이제
그 다함수 가지고도 합성함수로 뭔가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 사라져서. 그래서 너무 과하게는 안 하고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갑시다. 자, 그 수 2에서는 합성함수의 방정식 얘를 풀어내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가면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러거든. 근데 수태에서는 그걸 안 배우고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치환이야, 치환. 그래서 치환만 알면 돼. 3x 세제곱에 9x 얘랑 f의 방법만 알려주면 뭐 그냥 약간 노가다라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면 치환하면 돼요. 얘를 그냥 t로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한 줄짜리로 나온 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역대 이제 기출 문제는 이런 게 있었어. f의 fx는 fx 뭐 이런 거 푸는 것도 있어요. 봐봐, fx를 t로 치환을 하면 이게 한 줄짜리 식인데 fx를 t로 치환하면 이게 여기가 t로 바뀌고 t로 바뀌지. ft는 t인 식 두 개로 바뀌어. 이렇게 찢어서 푸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줄로 쓴 거고,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얘를 치환하는 순간에 요거 풀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푸냐면, 이게 지금 fx는 t, 요거는 t도 움직이고 x도 움직이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기가 힘들고 요걸 먼저 풀어줘. 요거 같은 문자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어. y는 x가 있고 fx가 있어요. 아래 거를 풀어주면, 요거 아래 거 풀어주면 여기가 t1, 여기가 t2, 여기가 t3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쪽 식에서 나오는 애가 t1, t2, t3.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x 값이야. 방정식을 푼다는 건 x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풀어줘야 돼. 근데 요런 t가 3개야. t1, t2, t3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또 풀어줘야 돼. fx는 t1, fx는 t2, fx는 t3 이렇게만 만나는 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 방법밖에 없어요. 수투에서는. 자, 그래서 얘도 그냥 똑같아. t를 치환하면 f의 t는 fx가 되는데 여기 있는 게 n을 저쪽으로 뭐 넘겨버리면 fx는 nt가 돼. nt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등호가 하나라서 식이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등호가 2개니까 이게 식이 2개예요. 어떤 걸 먼저 풀래 하면은 요거 먼저 푸는 게 조금 더 낫지. 요거는 t, 요것도 t. 요거는 직선의 기울기가 n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원점 지나가는. 그럼 fx를 먼저 그려줘. fx는 3으로 묶어내고 이제 x 3x로 묶어내고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니 근이 1과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뭐 그냥 별거 없죠. 자, 이거는 원점 대칭이 될 거고 아마 이 값이 좀 예쁘게 그립시다.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극대가 6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돼요. 이게 fx야.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해볼게. n이 이제 바뀌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1, A2, A3, A4, A5, A6, 6까지 가는 건데 자, A1부터 가봅시다. 이때는 n이 1이겠지. n이 1이면은 이거는 다시 여기다 쓰자. 이때는 ft가 fx가 n이 1이면 이걸 풀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먼저 보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2,2를 지나가는 건 대충 한 이쯤 되겠네. 이렇게 지나가겠네. 이렇게 이게 2야 2 대충 2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돼요. 자, 일단 만나는 점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요 값을 t1, t2, t3라고 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애가. 그래서 fx가 t1, t2, t3를 또 풀어줘야 돼.
그럼 fx 입장에서는 이게 t1이란 말이에요. t1. t1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냥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y는 x, fx랑 x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1, 여기도 t1. 높이가 요만큼이 t1이 돼. t1, 여기가 t2, t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나는 점을 다 따지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 스타일이라서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냥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작년에도 3년 전에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한참 유행을 하다가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것도 아마 그 대치동의 어둠의 스킬이라고 그냥 삭제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법만 알아봅시다. 자, 하여튼 요렇게 풀어요. 그래서 A1은 9개. 자, 이거 범위 넘어가는 거 하나만 합시다. 5 정도 해볼게. 5. n이 5일 때 A5. 그러면 fx는 5x. 그럼 이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정도가 되니까 이게 이렇게 돼. 이게 5x가 되고 5x랑 만나는 거는 여기, 여기, 여기. t1, t2, t3가 되니 여기다 이제 선을 거야. t1, t2, t3 만난 점은 1개, 3개, 1개. 그래서 5개.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거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뒤에 답이 안 나왔을 텐데 A2도 9가 나오고 A3이 7이 나오고 A4, A6까지가 전부 다 5개가 나와요. 자, 하여튼 요거는 한 번씩 꼼꼼하게 해봐. 요거는 하여튼 요즘 유행 타는 문제는 아니니까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51도 워낙 유명한 기출문제라서 나중에 뭐 문제로 하든지 합시다. 이건 모의고사에서 한 번 더 합성함수는 넣을 테니까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고 156번? 156번은 해야 돼. 156번 해야 돼요.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해석만 합시다. 이것도 그냥 모의고사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거 해석 하나만.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고 실수 t가 있는데 등식이 있는데 fa 더하기 1이 f 프라임 a의 x 빼기 t가 나왔고 a의 값이 a가 6 하나만 오직 하나만 나오는데 그 필요충분 조건이 t가 마이너스 2에서 k래. 이 문자가 일단 뭐 여러 개가 나오고 a, k, t, x 너무 헷갈리지.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메인이 되는 거는 이제 등식에 대해서 3차 함수와 실수 t a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정해지는 거야. a는 6 뭐 이런 걸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건 괜찮고 그걸 만족하는 t가 이 범위라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이제 x좌표 y좌표로 나누면 마이너스 2인가 되게 뭔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t도 중요하고 이게 왠지 보니까 이게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이제 접선이다. 요 생각을 하면 이게 뭔가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 이 식이 이랬을 때 이게 이렇게 보이면은 참 좋아요. 자, FA가 T로 바꿔서 F 프라임 A의 T 빼기 X로 가고 그 다음에 F의 A가 A.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났잖아. 평균 변화율이 나오고 순간 변화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걸 한 덩어리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배우는 게 평균 변화율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을 배우는데 이게 이제 접선이랑 얘가 이제 이게 하나의 해석을 통째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된 거야. 어디가?
a 빼기 여기가 a 빼기 t a 빼기 t 그러면 여기를 t 빼기 a 이렇게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면 좋냐면 y는 이 접선의 방정식으로 보이면 좋죠. f'a의 x 빼기 a 더하기 fa 여기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어떻게 x값이 t 그 다음에 y값이 1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식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얘를 이렇게 나눠서 평균 변화율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뭐 이게 접선의 방정식으로 먼저 보이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 fa라는 접선의 방정식에다 t, 1을 대입한 거야.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있어. 3차 방정식이 3차 이제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a, fa라는 점이 있겠지.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넣어. 이거 만들었어. 근데 a는 6 하나밖에 없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t, 1을 지나간대요. 그치? 이거 접선의 방정식에다 t, 1을 집어넣는 게 미식이잖아.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이게 t가 움직여. 마이너스 2에서 k로 움직여요. 그럼 t가 이렇게 고정이 된 게 아니고 이게 y 값은 고정인데 t 값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살짝 와서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만들면은 이 a 값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이렇게 바뀌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t 값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도 이 a는 6으로 계속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되게 어려운 거야 해석이. 그럼 그런 상황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a가 6 그 다음에 t의 값이 대충 여기 있어. t, 1 그럼 t의 값이 이렇게 움직여도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여기 a가 이제 접점이 6으로 고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이거 이제 경계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이게 a가 6 하나밖에 또 존재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오잖아. 여기가 t로 오게 되면 접선이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생겨버려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은 접선이 하나밖에 안 생겨. 여기만 와도 여기 딱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을 와도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기거든. 그래서 두 개도 안 되고 세 개도 안 되고 그냥 한 개만 생겨야 돼. 라고 하면 여기 경계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저기에 있는 x좌표 중에서 마이너스 2 이걸 해석하는 게 하여튼 엄청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관점 하나만 있으면 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접선하고 같이 이렇게 통합돼서 나오는 구조가 제일 어려워. 역대급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역산이라고 하는데 수능에서는 역산을 되게 좋아해. 그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역산을 6형태 냈고 그 다음에 아주 뭐 쉬운 형태 보면 f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얘를 x, fx를 미분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것도 그냥 몇 번 나왔고 그래서 역산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많이 못하겠네. 오늘 좀 161번은 우리 연휴 때 했던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일단 미분표까지 끝낸 걸로 일단 합시다. 미분표까지 끝낸 걸로 거칠게.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제 저기 수원을 진행을 할 거야.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끊고.